입니다. 오늘의 명언이 뭘까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이런 거죠. 자, 우리 메타베스는 살아남았죠. 자, 함께 했던 여러 게임 회사들이 있는데, 자, 그중에서도 경마를 뭐 온라인화하고자 했던 게임 회사들이 있었는데, 다 역사 속에 묻혔다고 합니다. 자, 완탑으로 살아남은 메타퀘스트. 이제 메타버스 NFT 온라인 경마 게임에서는 단연 세계 1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직 공정이 완전히 마무리된 게, 기초 단계가 마무리된 게 아니죠. 자, 그래서 또 다른 명언이 있죠. 뭘까요? 아침을 당길 수는 없지만 막을 수 없다. 이럽니다. 자, 우리가 아직은 마무리 지어야 될 몇 가지가 있죠. 자, GKC 승인 장착도 받아야 되고, 또 뭐 USD 환전 뭐 이런 것들도 좀 있고 뭐 이런 건데, 자, 때가 되면 여태까지도 그랬듯이 때가 되면 다 되겠죠. 어, 그러면 지금의 시점을 어쩌면 새벽이라고 할까 새벽? 거의 새벽이다. 이제 아침이 바로 오기 직전이다. 자,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태양이 떠오르겠죠. 떠오르면 찬란의 햇살과 더불어 이 메타 F 그룹의 위상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자, 우리는 그동안 어, 한 톨 한 톨 계속 회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씩 벽돌 쌓듯이 만들어 왔죠. 자, 그러면서 3년 8개월 됐다. 자, 그런데 만들면서 보니까 자, 우리 회사는 뭐냐? 음, 미래는 미래는 메타버스 시대인데 메타버스 시대는 모든 상상이 가능한 것이죠. 모든 상상이 가능한 것. 자, 이 메타버스 세상을 우리 회사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우리 회사가 만들고 있죠. 근데 1차적으로 만드는 것은 게임입니다. 게임. 자, 그래서 어, 메타페스트가 만들면 역사를 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역사는 뭐죠? 정말의 역사를 쓴다.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 메타 프로그램은 새 역사를 쓰는데 네 가지 역사를 쓴다. 네 가지 역사를 쓴다. 첫 번째 역사는 정말 새 역사를 쓴다. 그렇다면 기존의 역사는 뭐냐? 오프라인 경마가 있었고 이건 2700년 동안 한 번도 유행을 꺾이지 않고 세계 최고 강대국들이 누리던 이런 고대 그리스 올림픽에서도 채택했고 로마 제국 전차 경주 대단하죠. 그리고 영국이 패권을 잡았을 때 왕의 스포츠, 미국이 패권을 잡고 있는 지금 시점에 최고의 스포츠 게임을 미국에서 또 각광하고 있는 그런 게임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그것이 코로나 등이 오면서 온라인 경마가 성행을 했다. 그런데 온라인 경마는 뭐다? 합법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합법이 아니라 불법 또는 편법법이 될 수 없다. 그런데 그런 온라인 경마를 우리가 만들어내면서 합법적인 게임을 만들어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기존 경마, 우리 경마를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한 면이 있죠. 그런데 경마는 뭐죠? 배팅만 있다. 배팅만. 자, 이 배팅만 있는 경마를 우리는 새로운 경마를 만들어냈다는 거. 그래서 새 역사를 썼다는 거죠. 어떤 거냐? 두 번째 새 역사를 씁니다. 메타버스 게임의 새 역사를 씁니다. 메타버스 게임은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게임들인데 변화되고 가고 있죠. 고전 게임들에서 블록체인 게임으로 변화됐죠. 자, 여기에 2세대 블록체인 게임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새로운 게임을 만들었다. 자, 이 메타버스 게임은 특징이 뭐다? 경마는 뭐가 있다? 배팅. 메타버스 게임은 뭐가 있다?
아이템이 있는 거예요. 아이템이 장착된 온라인 경마 게임이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메타버스 게임의 새 역사. 그런데 다른 어떤 게임보다도 3006년, 2700년 동안 한 번도 유행이 꺾이지 않고 성행을 하고 있는 게임인데 이거를 우리가 게임이 떠서 뜨게 된다 하면은 이제 지금으로부터 유행을 꺾이지 않고 10년, 30년, 100년, 200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게임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속 발전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사는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게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역사할 수 있죠. 이 세계는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을 누가 장악하느냐의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그 패권 전쟁에 우리 메타 F 그룹이 과감하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하면 전 세계 재패의 꿈이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 우리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플랫폼 비즈니스를 다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맞는 화폐 제도도 만들어 놨고 크립토 카드까지 정책했다. 즉 모든 산업 분야의 모든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새 역사를 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시대, 4차 산업 시대는 지금 뭐가 에, 또 대유행을 하고 있죠. 암호화폐죠. 암호화폐 새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새 역사, 메타버스 게임의 새 역사, 메타버스 플랫폼의 새 역사, 그리고 암호화폐 새 역사를 쓴다. 그러죠. 생태계가 없는 암호화폐, 또 NFT의 표준이 없는 암호화폐. 자, 우리 메타버스 NFT의 표준을 만들어내고 메타F 거래소를 통해서 튼튼한 기반을 세계 게임에서 최초로 거래소까지 만들어서 튼튼한 화폐 기반을 만들어. 자, MCC 그룹을 만들어서 크립토 카드를 에, 동아시아 전역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공급망이 되어 버렸죠. 자, 그리고 어, 게임 회사로서는 거의 없는 일이죠. STO 토큰을 만들어냄으로써 최고의 수익을 줄 수 있는 메타 아이스 토큰을 만들어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암호화폐 새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NFT 경주마가 뜨고 메타 아이스 토큰이 뜨고 크립토 카드가 전역에 확산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메타F 거래소도 세계 최고 수준의 거래소로 커가는 그런 역사를 또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거시적인 역사를 쓰는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액션 플랜 하나하나 디테일한 것들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수익성 관련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 게임의 문화를 한번 보도록 하죠. 새로운 게임 문화를 우리는 창조해내고 있다라고 본다면 게임이란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저도 마찬가지인데 학교 갔다 오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즐기더라고요, 애들이. 자, 그래서 때론 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때론 같이 즐겨보기도 하고 뭐 했었는데 자, 이제 시대는 바뀌어서 게임을 즐기고 게임을 잘했던 친구들이 오히려 또 앞서가기도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게임을 그래서 다시 게임을 들여다보니 그래서 게임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게임이 꼭 나쁜 것만 아니더라. 그런데 오히려 게임은 즐기는 놀이를 넘어서 인생의 낙이자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런 거. 인류에게 무한한 창조력을 심어주는 게 또 게임이기도 하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게임 산업을 보니까 분야별로 게임이 계속 확장되고 있죠. 교육 분야에는 게임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게임화 해가지고 애들을 교육시키는 것과 그냥 교육시키는 것 완전히 효과가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의료 쪽에서도 디지털 치료제를 쓰고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스포츠 쪽에서도 e스포츠가 탄생하면서 자, 올림픽에도 이제 오프라인의 스포츠만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게임을 e스포츠화해서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고 있죠. 자, 이게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임 관련된 직업도 엄청 많아지고 테슬라 전기 자동차에 게임도 장착한다 뭐 이런 거죠. 경제적 문화적 파급과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게임이 나왔는데 자, 이 뭐야 메타버스 시대에 걸맞는 블록체인 NFT 게임이 나왔다. 즉 P2E 게임이 나왔고 거기에 가상화폐까지 도입됐다. 이런 것이 발전하면서 자, 이게 발전하면서 이제 게임이 본격적인 비즈니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이런 때에 맞춰서 뭐죠 메타버스가 탄생한 거고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이런 새로운 게임 문화는 어떤 거냐? 1차적으로 경마가 됐던 메타버스 게임이 됐던 기존 시장의 유저를 유입하는 거 기본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어낸다. 일자리 창출에도 우리는 기여할 수 있는. 자, 이 축산업이란 일자리를 만들어냈죠. 자, 그리고 우리 게임은 가족과 친구 함께하는 그런 게임을 만들어냈다. 아, 자, 뭐 우리가 누구 소개하다 보면 뭐 경마 이러면 막, 아, 경마하면 집안이 망해 이런 그런 거 아니죠. 자, 경마 게임 통해서 마주가 돼서 무조건 돈을 버는 그런 시스템 속에 들어오는 거죠. 비디오 플랫폼을 만들다 보니까 고소득이 되더라. 그리고 우리에게는 AI, AR, VR, 홀로그램까지 장착돼서 첨단 기술로 대중문화를 선도해가는 그런 게임 문화를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다. 창조해가고 있다. 그래서 향후에 메타버스 국민 게임으로 부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하나씩 하나씩 다져가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NFT 말경주 게임 딱 보니 게임이란 쉽고 빠르고 재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팅하고 당첨되면 해당 지급 그 자리에서 즉시 지는데 불과 5분밖에 안 걸리죠. 이런 거죠. 자, 이게 또 이 배팅 게임의 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짜릿한 역전의 슬과 폭발적인 감동이 있는 것. 이게 바로 NFT 말경주 게임의 묘미고 때로는 뭐 이 안에 한 방이 있다. 50배, 100배 뭐 터지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모든 마주는 뭐 배팅자에서 느낌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자, 그래서 우리 채널방 출전해서 직접 배팅은 아니지만 출전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 출전금이 배팅금으로 바뀌어버리죠. 자, 그런 걸 경험해 볼 수 있다. NFT 말정주 게임 즐기는 방법 이제 이거는 한국은 차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즐기라는 건 아니죠. 자, 세계인들이 어떻게 즐길 것이냐? 첫 번째 우승마 예상을 하고 능력치를 보면서 어떤 말이 우승할 건가 예상을 해보죠. 그 다음에는 배팅 홀짝 배팅 단승 연승식을 배팅을 할 수가 있겠죠. 홀짝은 확률이 높고 대신 배당이 적고 단승은 확률은 낮은데 배당이 높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패턴을 읽어서 배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능력치는 전면에 나와 있는 그런 수치인데 숨어 있는 패턴이 한 12가지 있다. 그중에 뭐 대시 기능이라든가 우승 예상마가 달리면 그 주변마가 오히려 우승을 걸립니다. 그런 등등등의 패턴이 숨어 있는 게 있죠. 자, 그런 거를 많이 하신 분들은 또 많이 터득을 해서 잘 맞추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뭡니까? 레이싱 하는 란이 있고 그다음에 말을 쭉 보면서 배팅을 하고 그리고 게임을 하고 그리고 뭐죠? 끝나자마자 또 결과가 나오는 이런 형태로 지금은 이제 상하이 채널 방식으로 앞으로 어떤
들어왔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오늘은 또 수익 구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자, 우리 메타페스티스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어, 대한민국에 이제 일반적인 영업이 있다가 1900년대인가요? 1990년도, 90년대, 1995년인가 이때 네트워크 마케팅이 본격적으로 합법화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가 하는데 막상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업자로 들어가서 일하는데 돈이 안 되더라. 원리로 따져보니까 소비자 고축이 제대로 안 되더라. 그러다 보니 변형된 네트워크 마케팅이 막 나오면서 본질이 이상해지고 피해자들도 많이 나오고 영화나 드라마에 극작가들 있을 때는 꼭 뭐 사기 뭐 네트워크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건강식품을 예를 들어서 판다고 할 때 광고를 보면은 제대로 깊이를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먹어본 사람의 체험담을 들어서 구입한다면 그건 좀 더 깊이 있게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의를 하고 또 체험담을 소개를 하고 그러면서 판매하는 방법 그거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소비자 구축을 실패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자꾸 변형됐다.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비즈니스 역시 광고 딱 봐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경마 게임 같으면 뭐 쉽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수익 구조나 여러 가지를 이 강의를 통해서 설명하고 그걸 듣고 이해를 하고 함께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 원론적으로 현재 어떤 것이 타사의 많은 회사들이 문제되는 것들이 있는데 무엇이 문제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냐 무엇을 보면서 분석하고 파악하고 회사가 안전하냐 뭐 수익이 되느냐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냐 이거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뽑았는데 자, 기본적으로 기업의 목적은 뭡니까? 이윤입니다. 이윤. 그리고 건설사나 게임 개발사의 목적은 뭐예요? 생존이에요. 그래서 보통 기업의 목적하면 이윤과 생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윤과 생존. 자, 그리고 기업의 사이즈에 따라서 수명이 있다고 해요. 보통 중소기업은 3년, 대기업은 30년. 대기업이라 하면 무슨 그룹, 삼성그룹, 현대그룹, LG그룹. 자, 이렇게 그룹자가 써 있으면 대기업이 확률이 크죠. 자, 우리 메타 F 그룹이죠. 그룹. 자, 그룹이라고 이름 짓는 게 뭘까요? 우리는 중소기업이 아니다. 대기업이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미 자회사가 10개 이상 났단 말이에요. 그죠? 대기업화 됐다. 자, 이제 수지 타산에서만 대기업 수준으로 올라가면 완벽한 대기업이 되는 거예요. 대기업이 가면 기본 평균 수준이 30년이래. 이게 일반 기업 형태예요. 우리는 일반 기업이죠. 게임 회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테헤란의 수많은 회사가 어떤 회사냐? 금융 다단계 회사가 팔을 쥐고 있다 이거요. 왜? 네트워커들이 돈이 안 되다 보니까 금융 다단계가 나왔고 빨리빨리 문화하고 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오늘 돈 집어넣으면 내일부터 1% 나오는데 2%다 3% 나오는데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기업의 목적인 이윤, 생존하고는 관계없는 회사들입니다. 기업의 목적인 이윤과 생존하고 관계없는 그들의 목적은 뭐냐? 이 금융 네트워크의 목적은 물론 모든 회사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회사들은 뭘 한다? 시제 쌓기를 한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익 창출은 거의 안 되는 상태에서 간다. 즉,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항상 회사를 만나면 본질이 뭐고 도구가 뭐냐. 즉, 수익 창출은 뭘로 이루어지며 분배 구조가 뭔가를 봐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분배 구조만 보면은 함정에 빠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금융 네트워크는
아시다시피 수명이 369, 3개월, 6개월, 9개월밖에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자 이거죠. 그럼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물류 네트워크 뭐가 문제다? 에, 한국의 국민 네트워크 뭐가 문제다? 소비자 구축이 잘 안 되다. 소비자 구축이 된 회사들은 꽤 오래 가요. 애터미가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소비자 구축이 안 되면은 사업자만 있는 회사는 금방 꺼져 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양산된 리더들이 어디로 간다? 금융 네트워크로 가더라. 그런데 금융 네트워크는 투자 개념이죠. 보니까 수익 창출에서 분배할 수 있는 분배 구조는 그럴싸한데 수익 창출 자체가 거의 힘들더라. 그리고 거기에는 코인도 많이 활용하는데 코인도 그냥 보여주기식 코인밖에 안 되더라 이런 거죠. 자, 이런 것을 이해를 하면서 우리 메타패스는 게임 회사입니다. 물류 네트워크 아니고 금융 네트워크 아니고 다단계 아니고 방판 아니고 뭐다? 게임 회사다. 이 말을 왜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방법은 네트워크의 아주 좋은 방법을 채택해서 우리가 강의도 하고 또 추천도 하고 소개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나 마케팅 구조는 게임 회사의 구조, 즉 지금 마케팅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메타패스는 또 게임 회사보다도 더 진보된 우리는 NFT 경주마라는 것을 생산도 해냈고 경주마 출전해서 돈도 벌어오고 아이템을 통해서 우리는 소비도 하고 뭐 이런 등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생태 구조를 완성했는데 이것이 이 앞으로 게임의 표준이 되고 무한 확장성을 가지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 레이싱 게임이 진행되면서 채널방의 기회도 갖게 된다. 본인 투자의 기회도 있다. 그리고 산하 조직을 만드는 것도 더 가지고 있다. 즉 산하 조직하면 금융 네트워크 아니죠.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건데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처럼 1대, 2대, 3대, 뭐 10대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천 1대만 주는 이렇게 게임 회사의 마케팅. 그리고 본인이 어떤 투자 플랜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은 우리는 마이너스가 전혀 안 나는 플러스 마케팅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죠. 그건 뭐 타사가 이런 거 많이 채택하니까 상식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 데일리 1% 주는 회사가 있다. 만약 30일이 지났다. 영업 시작한 30일 지났다. 이건 31일째는 하루 매출을 갖고서 1%를 주는 게 아니라 30%를 주게 된다. 영업일이 101일이 됐다. 그러면 만약에 매출이 일정하다고 치면 하루 받아가지고 왜 시제 쌓기 하기 때문에 하루 받아서 100%를 주게 된다. 따라서 데일리 1%의 수명은 뭐 3개월 정도 이렇게 예상. 근데 데일리 3%를 준다고 하면은 30일 지나면 하루 받아서 90%를 주게 돼요. 100일 후에는 하루 100% 받아가 300%를 주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이 개념을 이해하면은 우리 메타패스트를 알게 되면 굳이 이런데 찾아다니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매출이 상승 속도를 갖게 되면 이런 기간이 좀 연장되는데 그 대부분의 그 회사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다. 중단하면 그냥 폭발해버리는 그런 열차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일리 1%, 2%, 3%를 확정 금리로 주고 외출을 받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개인들에게 주는 이런 분배 구조는 그 분배 구조를 감당할 수 있는 수익 창출은 지구상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 우리 회사가 이런 거를 채택했던 우리 회사도 역시 369의 범주밖에 속하지 않은데 우리 회사는 이런 걸 절대로 채택을 하지 않죠. 자, 그래서 이런 플랜은 한마디 표현 마이너스 마케팅. 우리 회사는 플러스 마케팅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는 제로인 상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수익 구조는 뭘까요? 음, 뭘까요? 자, 우리 수익 구조는 어, 핵심 포인트는 뭐죠? 본질과 도구에서 본질은 수익 창출의 원천이 무언가가 핵심이에요. 수익 창출을 어디서 해내느냐?
모든 회사는 이윤이 목표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해야 되겠죠.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원천이 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두 개의 부류로 딱 나눠져 있다. 수익 창출은 뭐냐? 소비자 개념의 소득 창출의 원천이 소비자 개념과 돈을 벌어가는 사업자, 분배를 하게 되는 사업자 그룹으로 나눠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자, 이거를 디테일로 보게 되면 경주마를 출전시키면 소득 창출의 원천은 뭐죠? 불특정 다수의 외부 베팅 게이머들이 소득 창출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 게이머들이 베팅을 하면 길거리 지나가다가 게임장에 들어가가지고 괜찮네 하고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들어와서 베팅을 하면서 게임을 즐기면 짜릿하게 즐기면 그러면 소득은 누가 가져간다? 출전한 경주마들이 가져간다. 즉 경주마 마주들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소비자와 사업자 이렇게 딱 구분된 요것이 핵심이에요. 소득 창출의 원천이 뭐냐? 이게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어떤 회사를 분석할 때 반드시 이걸 분석해야 돼요. 우리는 명확하게 게임 유저가 들어오면이라는 그 경주마 출전에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다음에 P2P 거래라는 것은 사나에서 이건 뭐 내가 말을 싸게 사서 잘 키워서 팔면은 P2P 수익이 얻어지는 거죠. 복합적이에요. 그런데 조직 구도에서는 내 산하에서 누가 말을 구매하면 나한테 사업자로서 나한테 말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마주 중에서 말을 구매하죠. 그때는 그가 소비자가 되는 거고 그 위에 있는 직급자에게 또 보너스가 올라온다. 이렇게 돼. 추천자 또는 직급자. 자, 아이템은 더 세죠. 자, 소비자는 누구냐? 자, 여기서 모든 마주 회원들은 사업자로서 출발해서 경주마가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것이 먼저인데 돈을 벌어오게 되면 뭐로 바뀌게 되죠? 아이템을 구매를 해서 말을 키워야 되죠. 그러면 소비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마주 회원들은 아이템을 구매하기 시작한다. 근데 이게 한 달에 한 번 아니죠. 매일같이 아이템을 구매하는 그런 경제 활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마주 회원은 사업자이면서 또 아이템 구매에 있어서는 100% 소비자로 다 바뀐다. 이런 거죠. 소비자로 바뀌니까 그때 여기에서 직급자들이나 추천자에게 엄청난 보너스가 올라가는 거죠. 자, 이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 사업자 분명하죠. 산하에서 베팅이 이루어지면 그 또 사업자에게 돈이 올라가고 산하의 소비자가 자 주주로서는 주주의 수익은 회사가 아이템에서 수익이 얻거나 거래소에서 수익이 얻어지거나 크립토 카드로 수익이 얻어지거나 슬롯머신에서 수익이 얻어지면 주주에게 에, 수익을 분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맹점 투자도 같은 개념입니다. 가맹점 수익이 나면 점주에게 수익을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치 상승은 경주마 출전 가치가 상승해서 또 얻어지는 수익. 자, 요 위에 있는 6개는 우리가 산하 조직을 확보하거나 말거래 아이템 산하 베팅은 산하 조직. 그다음에 경주마 출전은 내가 열심히 말을 잘 출전시키는 거. 그다음에 토큰 투자 가맹점은 내가 투자를 해서 얻어지는 수익 6가지를 이렇게 구분해 봤는데 가치 상승을 통해서 또 얻어지는 수익이 있죠. 즉 경주마 출전에 돈을 많이 벌어오면 경주마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가치가 또 올라간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P2P 거래가 되면 경주마 가격 올라간 가격으로 판매하니까 수익을 창출해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아이템이 NFT화 돼가지고 나온다면 이것도 아이템 가격도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토큰 주주가 배당이 많이 올라가면 S 토큰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가치가 상승하면서 또 추가적인 수익이 얻어진다. 자, 여기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거지만 그 외에 많은 또 수익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수익 구조는 다변화된 수익 구조인데 이 중에서도 마케팅 차원에서의 핵심은 뭐냐? 이거죠. 35만 마주회원 투자자, 1,000만 베팅 유저 이 다 우리 마케팅과 관련된 그런 환경인데
그걸 다시 분석해보니 전무만 6천 마케팅을 만들어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인력사 최고의 사업 모델, 즉 여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나타나기 힘든 최고의 사업 모델 마케팅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거죠. 자, 만들어냈는데 왜 지금 뭐 돈이 안 돼, 어쩌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직 지금 완성돼서 마지막 퍼즐이 아직 맞춰지지 않은 상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실질적으로 최고의 사업 모델이 된다. 뭐냐? 그 사업 모델은 바로 사업자가 자동 소비자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밖에 없어서 문제라고 했죠. 어, 금융 네트워크도 사업자밖에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소비 원천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사업자가 소득의 원천도 있는데 그가 곧 또 소비자로 바뀐다. 사업자가 소비자가 되는 사업자가 돈을 많이 벌면 모두가 다 소비자가 되는 시스템. 예, 이것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마케팅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굳이 요거를 본인 활동이라는 차원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나눠봤더니 많은 분들이 하루에 1%, 2%, 3% 주는 게 쫓아다니는데 그들이 우리 회사를 알았거나 몰랐거나 어쨌든 1%, 2%, 3% 쫓아다니는 많은 분들은 빨리빨리 오늘 집어넣으면 내일 돈돼 모레 돈돼 매일가 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것이 가동이 안 됐는데 이제 아마 9월, 10월 뭐 이제 다 때가 왔죠. 지캐시 승인 나고 그리고 장착되고 그리고 배팅 유저 필리핀에서 몰려오기 시작하면 경주마가 축제인데 상금 수익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이때 만약에 커먼이 나가서 15만 원을 벌어왔다. 그럼 뭐예요? 하루에 말 가격만큼 벌어왔네. 100% 수익이 되는 거예요. 커먼이 나가서 130만 원 벌어왔다. 그러면 뭐 요즘에 이제 140만 원, 150만 원인데 자 그러면 1000%의 상금 수익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커먼이 1,500만 원도 벌을 수 있죠. 그 이상도 벌을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데일리 투자 대비 말 가격 대비 말 가격을 투자라고 본다면 투자 대비 1%, 2%, 3%가 아니라 우리는 50%, 100%, 500%, 1000%가 되는 시점이 곧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말 판매, NFT 거래소 판매. 그래서 NFT에 우리 말이 나가서 판매하게 되면 내가 잘 키운 말 한 마리가 강남 아파트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초기에는 뭐 말 가격 한 5배, 10배만 돼도 팔겠죠. 자, 그런데 나중에는 절대로 5배, 10배는 안 팔고 최소한 100배, 1000배 갔을 때 아마 경주말을 팔게 되지 않을까 봅니다. 자, 그래서 500%에서 뭐 10,000%라고 소극적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자, 이런 판매 수익이 예상됩니다. 주주로서의 수익은 S토큰 배당이 게임이 본격적으로 떠지면 지금까지는 배당을 회사가 맞춰주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회사가 마이너스 나는 건 개념은 전혀 없죠. 자, 그런데 앞으로의 배당은 이제 아마 올해 안에 이제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배당이 될 텐데 아이템이 활성화되면 이제부터는 배당의 수위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이게 내년, 후년 한 3년쯤 지나면 지금 투자 대비 매달 300%가 나올까요? 투자 대비 1,000만 원 집어넣는데 3천만 원 나오는데 자, 이거 한 3년에서 5년 지나면 될 것 같은데 평생 나온다. 이게 우리의 최고의 비전이죠. 메타에스 토큰. 이 메타에스토크를 매도했을 때는 5배에서 1,000배까지 가능하다. 평균적으로 1,500배를 하는데, 자, 이제 그런 일이 올 연말부터 거의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을까. 내년 연말쯤 되면 아마도 예상컨대 메타에스토크는 무조건 100배 이상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 우리 메타에스토크는 내년 한 1년 후에 최소한 100배 또는 좀 많으면 1,000배 갈 수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 하트 한번 보내주세요. 자, 가맹점주 수익도 빵빵히 올라갈 겁니다. 지금 5%를 맞춰주고 있죠. 현금을 맞춰주고 있죠. 15일마다
자, 그런데 계엄이 뜨면 10% 되고 20% 30% 될 수 있어요. 요건 이제 한시적인 거죠. 자, 250%까지 나오고 졸업하는 겁니다. 그런데 담보로 받은 명화, 뭐 한 5천만 원 이상이면 보통 담보를 받죠. 자, 담보로 받은 명화가 판매가 되면 또 50% 추가 보너스가 있다고 합니다. 자, 기대하시고요. 기타 많은 수익들이 있다. 지금 이제 좀 더 자세한 조직 수당에 대한 부분은 퍼센트가 이제 아직 더 이제 완벽하게 세팅된 그런 퍼센트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그거는 생략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수당은 직급에 의해서 해주는데 에이전시 직급 뭐죠? 나를 중심으로 20명의 추천 회원 그리고 그들이 뭐 경제 활동 한 달에 한 10회 정도의 경제 활동 그러면 이제 에이전시 작업이 여기 유지가 되죠. 에이전시 두 명이면 디스트리뷰터 두 명이면 어드바이저 두 명, 월드 어드바이저까지는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급에 도전하라. 이거죠. 자, 우리의 수익 구조, 볼까요? 수익의 원천이 뭐죠? 원천이? 수익의 원천. 우리는 기본적으로 외부 게이머로부터, 시작돼서 말들이 돈을 벌어오면 그 마주들이 또 마주 소비자가 되는 수익의 원천. 좀 전에 다 설명드렸죠. 내부 회원의 매출만 갖고 수익의 원천이 되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내부 회원들이 매출이 있든 없든 회사는 계속 개발을 해왔고 이제 완성돼서 외부 게이머들이 들어오기 직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대부분의 유통회사나 금융타사는 내부 회원들의 매출에 의해서 보너스나 배당을 주는 구조다 보니 매출이 끊어지면 회사는 그냥 문을 닫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부연의 매출이 있건 없건 회사는 전혀 이 문제 없이 간다라는 게 치명적 차이에 도움되죠. 자, 회원의 활동 규모는 우리가 이제 본격화되면은 타사는 월 1, 2회에 매출이 난다. 우리는 매일같이 전 마주회원은 경제활동 매일같이 매출이 일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안전성 이미 300억, 500억 대작을 만들어서 그 없는 수준이다. 전 세계 글로벌 확장되고 100년 이상 갈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냈는데 수익의 주체는 타사 게임 회사라고 하면서 진행하는 금융 네트워크 회사도 있는데 게임이 뜨면 마케팅을 접는다고 해요. 게임이 뜨면 마케팅을 접는다. 게임이 뜨면 회원은 그냥 수익을 안 주겠다. 우리는 게임이 뜨면 그 게임이 떠서 발생된 수익은 회원들에게 88%를 분배하게 되죠. 자, 이렇게. 그런데 그 소득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 규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 지인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막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중복되는 게 있다 보니까 요거는 뭐 간단하게 해서 우리가 기업 분석할 때 안전성, 수익성, 확장성, 지속성, 경영적 마인드를 보는데 자, 안전성, 무너질 수 없는 성벽을 쌓았다. 수익성, 융복합 구조의 수익 체계를 만들어냈다. 지속성, 대기업 구조를 만들어냈다. 자, 그리고 확장성, 무한한 확장성을 만들어냈다. 그렇죠. 아이템도 확장할 수가 있고 시장도 170개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 이런 무한 확장성. 그리고 경영직. 자, 다른 금융 네트워크에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우리는 에, 회장님을 모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게임 업계의 지존, 블록체인의 지존, 그리고 4차, 비트맨 4차 산업 전문위원, 그런 전문가로서 경험과 사업 경험과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이 강한철 회장님께서 만들었고, 그동안에 만드는 과정 속에서 여러 어려움들, 당연히 사이즈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문제도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지만, 다 해결을 하고 여기까지 온 거죠. 살아남았다. 자, 그런데 더 우리가 뭐랄까요? 뭐 존경스럽다고 할까요? 감사하다고 할까요? 그거는 바로 회원이 주인이 되는 회사를 만들어 줬다라는 거.
이게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회사를 구조를 평가해보고 우리 회사는 시대에 따라서 자, 표준화를 하는 기업이 결국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길인데 메타버스 시대가 왔죠. 메타버스를 표준화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야겠다. 즉 역사를 경마의 역사, 아이템의 역사, 메타버스 플랫폼의 역사 또는 암호화폐와 같은 화폐 제도를 정착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면 표준이 되더라. 메타의 피그를 만드는 표준이 된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표준이 되면 남들이 따라하면 우리가 최고 부자가 되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크게 성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시간이 될까요? 네, 시간이 되네요. 자, 우리들의 이야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 좋은 회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유통에서 어디에도 없는 회사를 만났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구조, 수익성이 최고인 구조를 회사를 만났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뭐죠? 커뮤니티를 형성해가는 회사다.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따로따로 각자의 삶 속에서 살다가 모여있죠. 그러니까 문화도 다 다르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성공하려면 NFT도 그렇고 메타버스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다 이 문화가 중요한데 우리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냐 해서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10가지 주제가 있는데 자, 인생이란 삶의 별이다 하면서 우리는 첫 번째 메타 F9를 만났다.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 그동안의 삶의 과정들이 모두가 되어 있지만 메타 F를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인생의 조명탄을 터뜨려야겠죠. 인생의 조명탄을 터뜨려. 그냥 좋은 회사 만났다. 수준이 아니고 터트리는 거, 터지는 거예요. 밝은 빛이 어둠은 끝났다. 이제 드디어 환한 세상이 왔다. 밝은 빛이 터지는 그거를 경험하시고 느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 모두는 메타 F 그룹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조명탄을 터뜨리자 이런 거죠. 자, 인생의 조명탄을 터뜨리는데 인생을 가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인생의 멘토 같아요, 멘토. 인생의 멘토를 만나라. 이 안에서 즉 어떻게 보면 강원초 회장님이 이끌어가는 강원초를 하자고 하는 대로 하면 성공은 거의 보장됐을까요? 자, 그 각자의 판단에 맡기면서 자, 누구를 인생의 멘토로 잡고 가야 되느냐를 판단하시고 두 번째, 이제 게임과의 만남인데 우리 게임을 만났다. 그럼 이제 게임을 만나서 분석을 해야 돼요. 사람과의 만남도 이어지려면 딱 만나서 제일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해? 첫인상이 중요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딱 보는 순간 어느 정도 판단을 한대요. 자, 우리는 게임과의 만남을 통해서 게임을 딱 만나면 딱 2분 아까 게임 잠깐 봤죠? 잠깐 보면 이건 뭐 흥분되네? 뭐 이런 정도 되면은 첫인상 오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게임 만나서 흥분되는 분들은 첫인상 오케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사람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정신적인 교류가 이루어져. 그래서 정신적 가치가 맞아야 돼. 우리 게임도 정신적 가치가 나와 맞아야 돼. 그런데 집안 말아먹는 경마 이런 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린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메타버스 플랫폼에 선두에 서는 게임이다 이거. 그리고 소위 NFT 아이템으로 무한 확장하려는 그런 게임이에요. 합법적인 글로벌로 나가는 P2E 게임이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갖는 정신적 가치는 뭐냐? 메타버스 NFT P2E 게임의 선구자다 이거죠. 우리 게임을 이끌어가는 선구자로서 마주로서 수익을 얻어가는 거지. 이런 거죠. 이런 정신적 가치를 함께 공유해 가자 이거죠. 자, 그러면 정신적 가치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부족하면 또 이걸 과연 해야 될 만한 이런 거죠. 그런데 현실적 가치는 뭐죠? 수익성이다. 수익성. 그런데 알고 보니까 최고의 수익성을 가지고 현존하는 트렌드 중엔 최고의 수익이다. 하루에 100%도 벌고 1000%도 벌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수익이다.
어떤 플랜에서 하루에 100% 벌 수 있는 게 있나요? 뭐 FX니 뭐 AI 트레이딩이 뭐 등등 아무리 해도 하루에 100% 1000% 벌 수 있는 데는 없어요. 자, 우리는 투자 대비 하루에 100%도 벌고 1000%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구조를 만들어 놨다. 자, 그런데 건설의 기간이 좀 많이 걸렸다. 3년 8개월. 자, 이제는 그것이 실현될 시점이 왔다. 그러니까 지금 오시는 분은 행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곧 이 현실적 가치가 실현되니까. 즉, 다시 말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가치까지 있다. 그래서 현인상 정신적 가치, 현실적 가치가 맞아떨어지면 남녀 관계도 이게 맞아떨어지면 그냥 평생 가는 거죠. 자, 우리 회사 이 맞아떨어지면 평생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생명 가지로 우리 메타앱 그룹과 함께 가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뭐 남녀 관계하고 이제 비교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이 조물주는 구분을 해놨어요. 남자는 울타리, 여자는 꽃밭 이렇게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구분했는데 요즘엔 또 이게 바뀌고 막 그래요. 여자가 울타리고 남자가 꽃밭인가요? 남자 꽃밭이라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자 안정된 재정적 기둥이 있다면 삶의 행복한 공간이 있는데 우리가 회사와 마주회원이 만나면 바로 이겁니다. 회사는 튼튼한 울타리가 되고 우리 마주회원들이 이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마음껏 나의 포부와 역량을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서 울타리가 있고 꽃밭이 만나면 뭐다 서로가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됐을 때 회사 회원이 하나가 되면 NFT 게임 세계 집회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이야기는 뭘까요? 성공하려면 어떤 자세해야 되느냐? 인생살이와 비교해보니 사랑도 종교도 사업도 성공하는 데는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공통점. 그런데 성공 요인은 뭐냐? 사랑을 치니까 사랑은 사랑 이성관계라고 칠까요? 외모, 학식, 재산, 취미, 성격 이것이 이성을 사랑하게 되는 원인이 아니더라 이거. 이걸 보고서 사랑이라고 한다면 오래 못 간다라는 게 검증된 거죠. 자, 무엇이다? 진정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서로 서로 좋아하면 그게 사랑이 되는 거죠. 나만 좋아하는 나만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막 좋아하는 사람보단 나만 좋아하는 사람. 자, 이런 거죠. 종교는 뭐예요, 종교? 도덕적이고 바른 생활, 뭐 재산이 많고 활동가 이런 사람이 종교의 믿음에 굳건한 믿음 갖는 게 아니죠. 뭐죠? 오직 하나의 믿음만 갖는 사람이 종교에도 잘 틀을 잡는 거죠. 자, 우리 메타의 프로 뭡니까? 회사가 많아요, 지금. 테헤란에 수없이 많은 회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 찍고 저기 찍고 저기 찍고 우리도 찍고 또 다른 데 찍고 그런 찍고 수준이면 성공 쪽으로 가까워지나요? 성공하기 쉽지 않아요. 멘탈 유지하기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능력, 재산, 조직 이렇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자, 메타이프를 알았어. 그러면 타사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정리하고, 그리고 만약에 타사에 좋은 게 있으면 이 안으로 아주 들어오면 돼. 왜? 이제 앞으로 플랫폼이 나오면 메타이프 그룹 안에 수많은 비즈니스가 또 탄생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메타 F 안에서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가 바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메타 F 그룹에서 성공하려면 메타 F 그룹만 바라보자. 나만 바라봐. 그랬을 때 축복, 행복, 부의 성취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경쟁이잖아요. 우리도 경쟁이에요. 자, 경쟁해야 됩니다. 경쟁. 자, 그런데 경쟁에는 보니까 좀 이기적인 경쟁 관계가 있고 또 사랑의 경쟁 관계, 선의의 경쟁 관계가 있고 사랑의 경쟁 관계가 있다. 이 세 가지로 구분된대요. 그러니까 선의의 경쟁 관계는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 우리는 말을 확보하고 뭐 메타 S를 확보해 애플 확보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서로 옆집, 앞집, 윗집 뭐 경쟁을 하면서 발전해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의의 경쟁 관계. 그런데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내가 올라가 뭐 이런 건 이기적 경쟁 관계예요. 사랑의 경쟁 관계는 경쟁하면서 막 도와주면서 하는 거 이건데
우리는 선의의 경쟁 관계, 사랑의 경쟁 관계만 하자 이거예요. 왜? 이기적 경쟁 관계를 가졌던 많은 리더들은 퇴출됐거나 나갔거나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된 문화로 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또 경쟁하면서 그러면서 간다. 무한 경쟁 체제를 구축했다. 이렇게 보면 되죠. 다양한 분들이 모여져 있고 그런데 다양성의 조화를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분 번쩍 해석인가요? 모든 세상은 학문과 기술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요. 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수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학은 뭐예요? 옳고 그름을 끊임없이 따지는 거예요. 근데 술은 뭐예요? 완성을 해야 돼. 뭐 학을 또 인문학적인 게 좀 학이 많고 공학적인 게 이제 술이 많은데 자, 우리는 뭐에 해당된다? 술에 해당된다. 술. 자, 우리는 뭐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에 주력하기보다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즉 이렇게 결정했을 때 회사에 도움이 되느냐 이게 옳은 결정이라 할지라도 회사에 이게 마이너스 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가 중요하다. 성공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자 이렇게 다양성은 이렇게 해보자. 어, 비판적 시각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것도 필요하기도 하고 근데 그건 부정의 시각이 많죠. 그런데 성공을 하려면 긍정의 시각이 많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 시각과 긍정 시각, 때론 그 부정적 시각도 필요하지만 비판적 시각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성공하려면 긍정적 시각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 마음이 들다가도 긍정적으로 바꿔주면 이것이 문화가 되면 모두가 다 긍정하면 이루어지는 거죠. 과거만 바로 과거는 뭐 젖은 추억 속의 그림자, 현재는 새로운 도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항상 뭐든지 포장과 본질이 있어요. 포장과 본질. 뭐 이렇게 우리 NFT 말이 본질이라. 돈에도 허상과 실상이 있대요. 돈을 벌었다. 10억을 벌었다. 통장에 꽉꽉 넣어 10년 동안 쓰지도 않고 있어. 돈을 쓰지 않고 가만히 갔으면 허상밖에 안 돼. 허상. 돈은 뭐예요? 그 10억이라는 돈을 실제로 뭐 아파트 사든 차를 사든 아니면 뭐 음식을 먹든 아니면 누구에게 기부를 하든 뭐 하든 썼을 때 실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치를 발휘했을 때 실상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자고요. 그리고 우리 사업에는 자기주도형 사업이 있고 타인 의존형 사업이 있어요. 자기주도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 타인 의존은 사업의 객체밖에 안 돼요. 즉 영화 한 편이 찍혀지면 자기 주도는 뭐예요? 주인공이 되든가 최소한 조연 정도 되면 자기 주도야. 근데 뭐예요? 타인 의존은 엑스트라는 타인 의존이죠. 뭐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인이 돼야 되겠죠.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주인공이 돼야 돼. 그러려면 자기 주도 사업을 해야 된다. 자, 성공하려면 다섯 가지가 필요해야 돼요. 돈 관리해야 됩니다. 시간 관리해야 되고 인맥 관리. 나에게 도움을 주는 인맥은 잘 관리를 하고 또 나에게 해로운 끼치는 인맥은 절단해야 되겠죠. 자, 건강 관리, 또 멘탈 관리. 자, 이제 부자가 된다면 부족함은 빨리 채우고 풍요로운 물질적 풍요도 일단 이뤄내야겠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 즉 내면의 소리에 집중해야 돼. 내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행복했을까?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 이런 어떤 그런 삶의 관점에서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웃에 관심을 갖는다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메타F 그룹에서 기반을 닦고 부도 형성한다면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이 그거 되겠죠.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가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 친구들에게 또 사회에 국가에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한 영향력이었으면 되겠다. 좋겠다. 아, 시간이 역시 부족하네요. 생을 마감하는 날이 온다면 과연 우리는 내 인생에 몇 점을 주겠느냐 이거죠. 이거는 주관적 점수가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저기 갔다 봤던 분들이 또는 뭐 이 부분을 연구를 많이 했던 분들이 보니까 생을 마감하면 실제로 점수가 주어진대요. 점수가. 그런데 판단 기준은 뭐냐? 내가 잘 살았냐 못 살았냐 돈을 많이 벌었냐 적게 이게 아니고
얼마나 타인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냐에 따라서 1점, 2점 부여된대요.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삶을 살았으면 1점, 2점, 3점 이렇게 점수가 붙는데 어떤 분은 미리 좀 갔다 왔는데 한 20점 받았대. 20점. 하는 분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니까 하니까 거기서 20점 받아가지고 20년 연장해서 다시 지금 열심히 살고 계신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점만 맞아도 굉장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나쁜 영향을 끼치면 마이너스 점수를 받는데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2점, 마이너스 10점, 마이너스 20점까지 받을 수 있겠죠? 뭔 차이냐? 자, 한 20점 넘어가면 지난번 500점이었는데 그게 틀린 것 같아요. 한 20점 넘어가면 다른 사람에게 늘 선한 영향을 끼쳐. 즉, 다른 사람을 늘 칭찬하는 그게 몸에 뱄어. 그러면 20점이 넘어가면 20점 넘는 사람끼리 모여 산대. 20점. 그럼 늘 칭찬하고 칭찬받고 그걸 우리는 극락이라고도 표현하고 천국이라고도 표현한대요. 근데 그 세계에서는 극락은 18세 모양으로 살고 있대요. 뭐 천국은 20대에서 20대 이상의 20대로 살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여튼 같은 표현인데 뭐 이렇게 종교에 따라 조금 다른 표현인가 봐요. 그런데 나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마이너스 20점이야. 마이너스 20점, 20점, 마이너스 20점끼리 모여. 그럼 만나면 뭐해? 만나면 불평하거나 만나면 비난을 해. 서로 비난해. 그러면 뭐 괴롭잖아요. 서로 비난. 서로 칭찬하면 행복이 돋는데 서로 비난하면 괴로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문용어로 지옥이라고 한대요. 예. 그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 우리는 자 이제 남은 생 뭔가 나의 점수 마지막 점수 아니 있다면 이렇다면 피치를 올릴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는 메타페이스에서 최고의 인생의 성공을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딱 돼서 오늘 줌 미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